안녕하세요. 강남 아이누리 한의원 김아리 원장입니다. 요즘 시중에 피부랑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콜라겐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아래층에 있는 진피의 90% 이상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안에 유지가 되면서 피부 탄력과 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인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섭취하는 콜라겐을 드실 경우 피부 탄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한 실험 연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한 12주간 그러니까 주름을 형성한 쥐에다가 콜라겐 펩타이드를 복용을 하도록 한 후에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주름의 수나 깊이, 길이, 면적 등이 모두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감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섭취를 중단한 2주 뒤에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원장님도 섭취를 혹시 하시나요? 저도 시중에 나와 있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고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 하나인데요. 뼈와 또 피부, 그 다음에 연골, 장기, 머리카락 등에 분포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뼈 세포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 중 하나인데요.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뼈, 근육 같은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 크기에 따라서 고분자 콜라겐과 또 저분자 콜라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족발과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육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보통 고분자 콜라겐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드셔도 미산이나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정작 도달할 때에는 많이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부에 바르시는 경우에도 고분자 같은 경우는 피부 겉표면에만 겉돌 뿐 피부 안쪽 진피층까지 흡수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생선 비늘이나 생선 껍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저분자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분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드셔도 한 80%까지 흡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피부에 바르실 때에도 피부 단백질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아무래도 고분자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드시거나 바르실 때 저분자 콜라겐으로 골라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또 자연 소재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인체 대상 시험 결과 등이 있는지 피부 단백질 구조와 유사한 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라겐을 보충한다고 하면요, 콜라겐을 직접 보충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등을 같이 섭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생선과 조개 같은 어패류들은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또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좋은 구조의 콜라겐을 갖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망고나 키위와 같은 열대류 과일들,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가 콜라겐이 직접 들어있지는 않지만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아보카도 오일이나 캐슈넛, 닭고기 살과 달걀 흰자, 또 콩과 같은 식품 등이 콜라겐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래도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라겐들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천연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콜라겐 제품을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여서 단백질을 유지하고 또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콜라겐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피부와 탄력과 같은 문제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또 충분히 만들어내고 또 유지할 수 있게 식품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